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것은 감정평가예요. 자, 감정평가, 우리 책에는 191페이지. 이게 매년 보니까 한 6개 정도 시험 나오거든요. 6개, 7개. 자, 일단 얘도 공부할 때 어떤 순서를 따지지 말고 결국은 출제 빈도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라고요. 하시는데, 맨 먼저 공부할 게 감정평가 3방식이 있어요. 자, 기억나는 분들, 뭐뭐 있죠? 이 건물 짓는 걸 통해서 이 건물 가격 산정하는 건 이거 원가법이지. 두 번째 보니까 옆집에 있는 물건이 5억에 매매되었기 때문에 내 물건도 5억이다. 이게 뭐죠? 일단 비교한 거지. 그죠? 거래된 걸 매매된 사를 비교했고, 이게 거래사의 비교법이에요. 세 번째 보니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 측정할 수 있거든요. 수익 방식인데, 요 가격 구한다, 이게 수익하는 법입니다. 자, 일단 요 세 개는 매년 각각이 한 문제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게 뭐 있냐면, 물건별 감정평가. 이 말 뜻은 뭔가 하면은, 각각에 있는 물건마다 평가 방식이 있어요. 뭐, 건물은, 또는 뭐 있습니까? 토지는, 또는 동산등 어떻게 평가를 묻는 건데,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매년 보니까 우리 한 5월달, 한 4월 말쯤 5월달 되면요. 도로에 플랜카드 붙어 있죠? 뭐 공시지가 열람 나 있을 건데, 가격 공시지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하고는 이 총 5개는 거의 매년마다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라고요. 그거 이외에 보니까, 가격 재원칙. 그 다음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 평가는 꽤 많지만 그걸 다 하지 말고 있죠. 여기 있는 총 7개 공부하시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는 기본이 5개에서 6개는 최소한 시험 나오거든요.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 하시고 나머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시는데,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런 거요. 얘는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일단 이건 날려버려. 과감하게. 어차피 이건 내용이 워낙 많은 결과 공부를 다 못하거든요. 그럼 결국 여기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만 쭉 공부하겠다고. 이것만 해도 최소한 거의 5개 맞출 수 있을걸? 그럼 된 거지 뭐. 하여튼 그런 형태로 공부했던 전략을 좀 새로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절대 이 개론 과목 어떤 순서 자체가 없습니다. 어느 게 먼저 그 순서가 없기 때문에 출제빈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라고.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맨 먼저 평가에서 가장 기본 내용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191페이지. 네, 거기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학원 건물을 평가할 때, 현재 평가할 때, 3년 전에 평가할 때, 3년 후에 평가하면 항상 이 건물과 같습니까? 다르겠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이 물건 언제 시점에 평가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이걸 보통 뭐라 하냐? 기준 시점. 그러니까 날짜를 언제 할 것인가, 이렇게 중요한데, 항상 기준 시점은, 자, 거기 있는 법 조문이 있어요. 자, 봐볼게요, 이제. 네, 191페이지. 기준 시점. 꼭 기억할 거. 동그라미 2번. 묻지 말고 기억해. 묻지 말고. 그냥 왜 그러냐 묻지 말고 하여튼 암기하시라고. 읽어보겠습니다. 네,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 완료한 날로 한다. 가격 조사 완료한 날입니다. 다만 기준 시점 미리 정해진 때는 그 날짜의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자, 2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이 말입니다. 기준 시점은
예, 평가사가 직접 가서 확인한 내용만 평가한다. 이 말이 다른 말 가격조사 완료입니다. 일러 하되 단 미리 정하여진 경우입니다. 미리 정하여진 경우 이 말 뜻은 뭔가 이 물건 평가할 때 3년 전으로 평가해 돌라, 3년 후로 평가해 돌라, 현재 있는 상태 평가 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한 경우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입니다.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 어뢰인이 보니까 뭐라 했는가 하면, 야, 이 물건, 1년 전의 상태로 평가해둘라 할 수 있어. 우리 어떤 사건인가, 우리 보통 사건 같은 건 거의 과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송 관련 사건부터 해서 결국은 과거의 인상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우리 하거든요. 1년 전의 인상을 평가할 수 있어. 모든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산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30년 전에 있는 상황을 평가해둘라 했을 때, 그때 상황을 어떤 자료 수집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야.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은 요 의미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미리 정해진 경우 다른 말로 평가는 과거에도 평가할 수도 있고 현재 평가할 수도 있고 미래상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있지만 평가 가능할 때는 평가하는 거지 평가 못은 하지 말라는 거 뜻이. 그래서 그래 보시고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건 두 번째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언제를 전제로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 과거에 있는 상태, 현재, 미래 상태가 있는데 절대 우리 평가 보고서는 알지만 긴 문장 쓰기 싫어하죠. 압축된 글자 쓰기 좋아한다고. 이때 보니까 과거에 있는 상태 평가한다. 이게 다른 말로 소거 평가하고 현재 있는 상태를 평가한다. 이게 현황. 현황은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준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있는 상태를 평가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기한부 평가도 있고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조건부 평가가 있어요. 잘 알지만 기한이란 말과 조건은 분명히 다른 거죠. 민법상에서죠. 그래서 항상 요 물었을 때 이러이러한 개념 자체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데 이건 아주 깔끔해. 답은 여기서 있어. 얘는 무조건 이 말 나와야 돼. 과거 어느 시점 이 말 나오면 곧 이건 소거 평가라고. 현황은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준말이.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태. 우리 학원요 현재 상태 있죠. 앞에 주차장이 있을 것이고 2층 건물이 있고 옥상에 보니 어떤 약간 옥상이 부실이지, 그죠? 부실되어 있는 상태. 현재 이 상태가 어저를 평가하는 거 이게 현황 평가라고. 그런 다음에 이 기한이란 말과 조건은요. 기한은 시간만 경과되면 무조건 올 수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확실성 있는 미래가 되겠지만. 반대로 조건부는 뭐 있습니까? 어떤 가정을 두고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격이 얼마 될 것이다 보니까 이는 결국은 불확실성 있는 미래인데 이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말이 항상 이 말로 상정한다면 이 말로. 이 상정은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 말로 이 번역하면 가정을 두고 전제를 두고 이 말 뜻이 이게. 그래서 절대 이 개론 과목을 자꾸 안에 있는 글자에 대한 목숨 걸지 말라고. 글자에 목숨 걸지 말고 뭐 키워드를 쭉쭉 잡고 가시라고. 자, 그리고 열어봤으면 우리 거기 있는 요약지 가보겠습니다. 그죠? 자,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 가볼게요. 현황평가 동그라미 1번 가보니까 물건 상태, 용도 등을 기준 시점에 현재 상태들이 이게 핵심이지. 그죠? 이게 그래서 현황평가고 조건부는 뭐 있습니까?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의 핵심이죠? 하여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평가한다. 소거평가는 뭐 있습니까? 무조건 과거 나야 됩니다. 기한은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 다음 밑에 큰 2번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자, 여보세요 이제 땅이 네 필지가 있어요. 집원 11, 12, 13, 14가 있는데 이때
원칙은 각각의 필지마다 따로따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묶어서 평가합니까? 원칙. 다 별개로 해야 되죠. 그래서 원칙은 그 일반처럼 뭐 있습니까? 물건마다 개별 평가 원칙이다. 근데 때에 따라 지번 12번과 14번을 같이 묶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 뭐냐? 묶는다. 이게 일괄평가야. 자, 일괄평가 제일 중요한 말은 물건 몇 개? 요거 마시면 돼. 그러니까 뒷말은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지금 딱 뜻이 둘 이상 딱 나오지. 무조건 일괄평가라고. 물론 그 뒷말이 뭐인가 하면 둘 이상 물건이 있을 때 용도상 불가물 관계에 있든지 일체로 이용되는 경우는 일괄평가하겠지만 그 뒷말에 대해서 따라가지 말고 둘 이상 딱 나오는 순간 일괄평가예요. 자, 우리 보통 이 관례상 여기 보세요. 이 땅값 둘 다 땅값이 같으면 굳이 분리해서 평가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 보시고. 자, 지번 13번은 다시 볼게. 한 필지인데 앞에는 상가 건물이 있어. 뒤에는 보니까 이 전, 네, 감잡아 쓰고 있대. 땅값 같아 이거? 다른 거지. 단 요거 두 개 분리해서 평가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분리한다 이 말 뜻이 다르면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루면 구분평가라고. 왜 구분했냐?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즉 한 개의 물건이지만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결과 구분평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요 지번 11번 전체 한 필지인데요. 한 필지인데 요만큼 도로에 수용된대. 자, 그럼 이 전체 다 평가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 중에 일부분만 평가하겠다. 이게 다른 말로 부분평가. 이런 말 뜻이라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일부분 평가한다. 부분. 또 이 구분은 분리시킨 거죠? 왜 구분했냐? 가격에 대한 다르기 때문에. 이건 두 개물 한 개 합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설명돼 있죠. 그죠? 네, 첫 번째 일괄평가. 둘 이상 물건이 있다. 두 번째 구분평가 뭐 있어?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같이 다른 거지. 세 번째 부분은 뭐 있습니까? 일체 쭉 있는데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 평가한 거예요. 이런 게 다른 말로 부분평가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 문제. (259페이지) 자, 259페이지 2-2-3 여기 두 개 중요해요. 두 개가 2-2, 2-3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2-2번 갑니다. 감정평가세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한 날이죠. 자, 2-3은 오타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 기준 시점의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 완료한 날로 한다. 다만 가격이 미리 정하여진 때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이야. 그거 잘못됐어. 경우에만 그 일자를 기준 시점을 정한다. 알겠죠? 딱 두 개 항상 조심하라고.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키워드 찾아가 이제 뭐 나 있어? 상정 나 있지. 무조건 조건부. 3-2번 가자고. 뭐 나 있어? 과거 나 있죠. 무조건 소거평가. 4-1번. 1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 이용상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평가인데 다만 그 관로성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인 절대 평가 못해. 그러니까 이건 평가를 할 수가 없어. 혹시 나왔을 때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다 틀려. 그러니까 절대 평가에는 일시적, 불법적 이용은 절대 평가하지 마라. 이건 나중에 마지막 스텝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1, 2-1 물건 몇 개? 두 개. 그 무슨 평가? 일괄. 뒷장 가족. 4-2 갑니다. 물건 몇 개? 두 개 나 있지. 무슨 평가?
일관. 4-3. 자, 거기 뭐가 나 있어? 일부분 나 있지, 일부분. 그지? 일부분 나면 이건 부분평가. 자, 4-4 가보자고. 한 개 물건인데 가치가 다른 거지. 그럼 분리 쪼개야 되지, 이거. 쪼갠다 같은 말이 구분이지. 그러니까 부분과 구분, 이 구분하셔야 돼. 예, 그 정도 보시고. 예, 여기까지. 요 정도 내용을 좀 기억하시라는 거요. 자, 그리고 요약집 가볼게, 이제. 예, 다시.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 칠판 보세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절대 평가를 다 내 걸로 초월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건 오산이라고. 전에 제가 설명했지만 실제 제가 감정평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오늘 하고 있는 이 감정평가 파트 있죠. 요걸 평가하시는 보통 얼마인가 하면 3개월 동안 강의하거든. 오늘 하고 있는 4시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평가는 실제 이 물건 평가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개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중개사는 뭐 요거 전체 해봐야 이 문제 몇 개 나오면 6개 나오지. 잘라봐야. 근데 이걸 전체로 우리 한 3개월 동안 해서 6개 맞추는 게 비효율적 아닙니까? 의미가 없다 생각해. 그러니까 아싸리 합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출제 빈도 높은 걸 하고 나머지 버리시라고 과감하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공부하셔야 되지. 이걸 자꾸 뭐 있습니까? 이 말이 같은 말인데 우리 모의고사 시험 치면요. 이런 분이 꽤 많다고 실제 보면. 내가 이번에 시험 친 게 요만큼 나왔어. 35점.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왜? 우리가 목표하면 2.4입니까? 그죠? 그럼 느낌이 뭐요? 나 공부 안 될 때 생각한다고. 그건 이제 뭐 합니까? 책을 전부 다 봐야 있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열심히 와서 책을 다, 한 건 다 통째로 보고 있어. 내가 봤을 땐 제일 덩신이 이거야.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니, 목적이 뭐예요? 요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분명히 이 중에 35개 맞추는 거 확실히 아는 게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아는 게 보니까 한 30 맞출 수 있다 생각하죠. 알고 맞춘 게. 요 갭이 얼마예요? 요 35점 어디서 보충할래? 그걸 찾아내라고. 그럼 공부에 확 줄 거 아니에요. 이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35개, 저기 35점 총 몇 개지 이거? 16개네? 그죠? 맞나? 2.5점이면 16개입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디에서 내가 이 감당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라고. 그래서 요것만 딱 공부하셔, 요것만. 하는데, 16개 다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뭐야? 요 중에 한 3개 또는 4개만 확실한 내 걸로 가져간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4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무조건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문제 한 개를 맞추기 위해서 1시간 또는 2시간 걸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이 4개 충족했어. 그 다음 것도 다시 뭐 있습니까? 4개.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응? 이게 현명한 거지. 자꾸 이제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이, 이건 오산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평가도 보면 꽤 많은 내용인데 이걸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우리 공부 안 한 건 나왔지? 나왔으면 그거 틀려주라고. 그가 손을 대면 결국 내가 굉장히 벅차다고, 이게. 공부한 양이. 아마, 물론 실제 시험에 우리 공부 안 한 게 시험 나올 수 있어. 근데 대부분 거의 하는 건요, 출제비는 높은 걸 대부분 한다고. 거의 아마 시험 치면 대충 이게 40문제 문제 중에 적어도 한 36개에서 38개 다 얻어 걸린다고 있어요. 다 우리 했던 거예요, 수업시간에. 이 중에 우리 24개, 26개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보면서 어떤 모의고사 문제, 공부만 했던 게 나왔다. 그냥 틀려주세요. 그냥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손대면요, 굉장히 내 욕심만 늘어나지 큰 의미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제가 설명하지만, 이해 안 되지. 그냥 넘겨버려. 나올 확률 5% 미만이야. 하여튼, 그런 건데, 자, 일단 봐보겠습니다. 가격이라는 종류 2개 있어요. 첫 번째 뭔가 하면
자, 거기 보세요, 밑에. 제목이 뭐예요? 가치와 또 뭐가 있어? 시장 가치, 이외 가치지. 원칙은 얘가 원칙 되겠는데? 이 예외고죠? 그럼 깔끔한 거 아니야? 시장 가치 이외 가치 두 개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가치 이외 가치는 뭐냐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형성될 가격 이외 나머지 가장 대표적인 뭔지 압니까? 담보, 경매, 공매, 응? 그 과세, 또 저기 뭐 있으면 장부 가치 등등 지금 시장 이외 가치거든. 그 내용 꽤 많은데 그거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요거 마시면 되겠네. 시장 가치 평가 원칙이다. 그 시장 가치가 뭐니? 요거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읽어볼게. 194페이지. 자, 밑에 5번. 가치에 대한 종류가 있지? 자, 여기 어디 가면 한 장 더 넘어가 볼게. 196페이지. 196페이지 맨 밑에. 일부 제가 다 번역해 놨습니다.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에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에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성립될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인데 자, 이거 보세요. 그 말이 최고 가격을 의미할 것인가? 최빈 가격을 의미할 것인가? 요건 마시면 돼요. 자, 우리 해볼게. 자, 우리 학원 건물이 있죠? 요 건물을 갖다 감정평가에서 10명한테 평가하려 했어. 해보니까 A는 자 11억 평가돼 있어. 어떤 놈은 10억, 누구는 9억, 또 누구는 11억, 누구는 13억, 누구는 보니까 12억, 또 누구는 11억, 누구는 9억 이렇게 평가돼 있다고. 그러면 이 가격들 중에 어떤 걸 시장 가치를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말은 만약에 여기 있는 요걸 잡으면 물론 수혜자는 사기 전 공급자 안 판다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가격 중에 가장 높은 얘가 아니라 매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말은 이게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3번 있지? 여기에 결국은 다른 말로 시장 가치로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다른 말로 빈도수가 높다 해서 최빈 매매 가격을 용어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여기 넘어가시라고. 물론 거기 우리 앞에 통상 이 성립 요건이 거기 4개 있어. 자, 그 밑에 설명했지만 이거 설명 다 할 필요 없어.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시장이란 어떤 시장입니까? 여러분 보통 이거 통상 일반적인 시장 어떤 시장이냐고. 저기 있는 여기 뭐 풍물시장이 일반 시장이야 이게. 이런 시장이. 응? 배추 파는 시장, 자동차 파는 시장 이게 일반 시장이라고. 그 시장에는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 공급자 수가 한정돼 있으면 안 해. 많지. 그러면 그 통상적인 그 말이야.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에서 물건 등이 매매될 수 그런 장소에서 이 말 뜻이라고. 장소에 고마하시면 돼. 장소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후 이 말은 뭐냐? 출품의 합리성인데 물어보죠. 자,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있죠? 여기 보세요. 이 물건 내놨어. 야, 이거 무조건 일주일 이내에 팔아둘라는 거야. 건매지? 건매면 이 물건 싸게 팔겠지? 이게 정상 맞아, 이거? 아닐 거 아니야. 이 물건 내놨어. 3개월 전에도 안 팔린대. 그럼 가격 마음 떨어지겠지? 정상 아니지?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출품기한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 물건 내놨던 기간이 적절한 시간. 보통 얼마? 얼마? 중개사법에 전속 중개격이 있지. 보통 몇 개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몇 개월? 왜 3개월 정했겠어, 한국에? 일본은 한 달 반에서 2달이야, 전속이. 달라. 왜 한국은 3개월 정했겠냐고. 해보니까 한국은 적절한 시기에 보통 3개월 이내 보통 물건 팔리더라, 이거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당사자 정통성이 있을 것. 요 말뜻이 뭐요? 이 말뜻이. 그 물건을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아주 잘 알고 있을 때 매매된 거야. 자, 우리 중개사법 다시 가볼게. 중개사가 자기 물건을 직접 할 수 있어? 있어? 없잖아. 여기 금지령 아니야? 왜 금지시켜놨어? 걔는 전문가고 나는 그건 사기칠 수 있지. 그 말이 이거라고. 그 다음, 예, 거래에 대한 자연성이 있을 것. 이 말 뜻은 뭐냐? 만약에 이런 분한테 맞아가면서 팔았대. 이 정상 맞아 이거? 아니지? 그 의미를 파악하시라고. 자기 자유의사에 따른 물건을 내놓고 싶다고 사고 싶어 했을 때 형성된 가격이 정상이라고 이게. 원래 그런 의미 자체가. 그런 건데 굳이 그거 다 암기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뭐 있습니까? 다 버려. 싹 버리고 이거 맞추면 돼.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이야. 그냥 그거 암기하시라. 액면가들 번역하시라.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인데 한정된 수요자 공급자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에서 매매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야. 이 말은 채빈 가격을 가지고 말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다른 거 다 버리고 필요 없으니까. 자, 됐죠? 근데 그렇지. 자, 다시 보세요. 그렇지 못할 때 뭐로 평가한다? 시장 가치, 이외 가치. 우리 한정돼 있는 시장에서 경매 같은 거, 공매 같은 거, 담보 평가 같은 거, 저기 있는 손실 보상 평가 같은 게 있지. 이런 건 시장 가치, 이외 가치거든. 이걸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원칙은 시장 가치를 평가하되 시장 가치 이외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럼 가볼게. 이게 어떻게 시험 나왔는지. 가치란 말과 가격은 구분하지 마세요. 자꾸 구분해봐야 큰 의미 없다고. 물론 우리 가끔만 툭툭 시험 나오지만 그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딱 한번 정리해 줄게. 지금 하지 말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얘가 보니까 자, 저기 있는 263페이지 가보니까요. 3-11, 3-12, 3-13 D장 보니까 3-14 요거 4개 자, 3-1 갑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잠시, 자, 우리 옛날에 불과 5년 전마저 감정평가 규칙에선 이렇게 설명된 게 시장 가치라는 제목이 아니라 정상가격이었다고. 정상가격으로. 정상가격이 표현했는데 이게 머리 아픈 게 뭔가 정상이라는 게 어떤 게 정상이냐. 이 개념 규정이 참 애매모호해진다고. 그래서 5년 전부터 뭐 있으면 이걸 말을 바꿔버려. 이 말 대신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이다 이렇게 바꾼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상가격 용어 없어. 정상가격 용어 쓰면 다 틀리다고. 이거. 그런 용어 자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그 말이 겁니다. 3-1이. 3-1 가볼게. 그래서 시장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시장이죠? 네,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뭐라고요? 가장 최고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가장 높은 가격이죠? 네, 고려하시고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13 갑니다.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을 뭐로 결정합니까? 시장가치 평가 원칙이지. D장 가볼까? 3-14 가볼게. 감정평가업체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그런 거 마시면 안 돼. 그 정도만. 버려보시고 다시 195페이지. 자, 우리 항상 가치를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이 물건 가격 좀 평가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평가사 와서 뭐합니까? 확인하지. 이 건물 가격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 줄 것인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말하는 다른 말로 우린 가격 또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 씁니다. 자, 우리 학원 건물 가격이 영향 주는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형성이 뭔가 하면 우리 이게 일본식 용어는 우리말 쓰면 영향 주는 거 이 말이에요. 응?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묻는 거요. 자, 우리 학원 건물 가격이 영향 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거 꽤 많을 것 같은데. 또 주차장, 또 뭐 있어? 앞에 도로, 사거리 있고 풍물시장이 있고 이 원주 있네 이거? 그죠? 자, 그런 게 뭐냐? 다시 요 주변 지역이 내 부동산 가격 영향 줘? 영향 주지. 또 내 건물이 2층이다 3층이다 지어진 지 50년 됐다 2년 됐다 영향 줍니까? 내 건물 자체 개별 요인. 또 원주시 전체에 있는 지역사항이 있어. 그런 거 보통 말하는 사람 말로 일반적 요인이거든.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영향 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격 형성 또는 가격 가치 형성 요인은 일반 요인, 그다음에 지역 요인, 개별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먼저 분석했어. 한결과 그다음에 그 결과 내 물건 가격은 5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때 뭐 때문에 가격이 발생했을 것인가? 가격이 존재하는 원인 자체가 뭘까요? 묻는 거예요. 물어보자고. 자, 사람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거는 공기와 물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근데 왜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 그런 거예요. 그러고라니 그 가격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4개 있거든. 자, 첫 번째 보니까 얼마나 이 땅이 희소할 것인가. 즉, 왜 원주보다 훨씬 강남이 더 비싸냐? 결국 희소성 차이야. 두 번째, 이 땅이 나한테 줄 수 있는 만족, 여기 뭐죠? 효용. 같은 말이 유용성이지? 크고 적음 따라 가격이 달라질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실제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소유권 등이 이전될 때 가능하다고. 지구 밖에 있는 달도 땅이거든. 땅은 왜 가격이 없는지 압니까? 자, 첫 번째 보세요. 희소한 거야. 나한테 굉장히 만족 크단 말이야. 나 돈 줄 능력이 있어. 근데 가격이 없단 말이야. 왜 없냐 보니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냐고. 없지.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권리 등이 매매, 이전이 가능할 때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격 발생률 이 4가지 모든 요건이 뭐예요? 요건이 충족될 때 가격이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절대 뭐 있습니까? 가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있어. 지구 밖에 있는 달은 희소하고 효용도 있고 그 다음에 유효소 있는데 얘가 없으면 가격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가격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 제목 기억하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른 건 다 쓸데없는 거니까. 자, 이제 198페이지로 갈 거예요. 198페이지.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얘는 기억하셔야 돼. 출제분도 꽤 높고 일단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라고요. 무조건. 자, 물어보자고. 우리 자동차 같은 것은 그 동네가 자동차 가격 영향 줍니까? 분필은요? 영향 안 주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이동할 수 있잖아. 그지? 자, 땅은, 주택은 그 동네가 집값이 영향 줍니까? 주겠다. 그죠? 이 말은 현재 분필은, 자동차는 그 분필 자체만 분석하면 끝나지만 땅은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외부 환경도 집값이 영향 주다 보니까 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 여기 있는
개별 분석, 이 부동산 자체만 분석하지 않고 주변 환경도 분석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궁극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요. 결국은 내 부동산 가격이 그 결과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이죠. 그죠? 이 모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결과 내 부동산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요걸 파악할 목적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하시는가 하면요. 감정평가상 가장 기본이 현재 이용이 채유효용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어진 땅을 채유효용을 전제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채유용 상태 먼저 평가한 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물건과 서로 비교해서 어울리지 않는 만큼 감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죠. 현재 주거 3층인데 이 땅이 빈 땅이면 가장 잘 이용도는 용도는 뭡니까? 응? 아니 이 땅이 빈 땅이라면 가장 잘 이용도는 용도 뭐 되겠냐고. 용도 주거 상업 공장 농지 뭐 상업입니까? 공장인데 주변 동네는 주변이 주거랍니다. 네. 그럼 뭐를 먼저 파악해야 돼? 그죠? 그래서 항상 먼저 할 게 뭘 먼저 한다?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땅 나오면 제일 이건 반드시 묻게 돼 있다고. 항상 지역을 먼저 분석하고 나중에 개별 분석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이 지역 분석을 왜 할 것인가 이유 또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여기 있는 요거 파악할 목적이야. 채유형을 파악할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때 보니까 이 동네가 대부분 다 상업 쓰고 있네. 몇몇 개 집만 현재 주거 쓰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일반적, 보편적 이용은 상업입니까? 주거입니까? 그죠? 그런 걸 먼저 파악할 목적이에요. 표준적 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동네는 상업 되겠니? 또 우리 주변적인 있는 땅값과 내 땅값은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동네 평당 땅값 얼마 될 것인가? 자, 이게 우리 가격 수준이란 말 뜻이 뭔가 하면 평균적인, 일반적인 땅값 이 말 뜻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평당 1,000대더라. 그러면 내 땅도 빈 땅이면 무슨 용도? 이때 평당 얼마? 대충 이렇게 하겠다 예측할 수 있겠네. 이걸 통해서. 근데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보니까 주거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 결과에 보니까 감가된데 이렇게 되어진 결과 내 땅 얼마 가격? 이런 순서로 평가하더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요 말 딱 튀어나오지? 이거 찾지 마. 무조건 틀린 말 이거 나와. 이거라고. 얘 나오는 순간 무조건 틀린 말 이거 나온다, 이거. 항상 반대인 게 시험되게 돼 있으니까. 이것만 잘 좀 기억하시라고. 자꾸 사람들 보니 답을 얘 나와도 이거 자꾸 찾으려 생각한다. 이거 할 필요 없다고. 얘만 없으면 무조건 다 맞는 말이야, 이거 나오면. 이거 개별 나오지? 얘만 없으면 무조건 맞는 말, 이거 항상 무조건 맞는 말 나온다고. 이거 마시면 안 돼.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전체 반대가 뭐요? 부분 되겠지. 거시 반대가 뭐요? 그러니까 전체와 거시 분수는 지역 되겠죠? 부분 또 같은 말, 미실은 네, 개별 분석. 자, 이번 시간 가격 재원축 넘어갈 건데 가격 재원축에서 주변 지역과 서로 관련돼 있는 가격 재원축은 적합. 이건 그냥 넘어갈까요, 지금은? 자, 개별 분석과 서로 관련돼 있는 가격 재원축은 균형이 되어진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라고. 자, 일단 우리 그 설명 만점 요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자, 지역 분석의 대상이 있지. 그리고 여기 3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인근과 유사 지역과 무슨 지역? 이것 복잡한 내용 하지 말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 자, 인근 지역 이 말 뜻이 뭐예요? 우리 말로 번역해. 가까이 있는 거, 근처에 있는 거. 우리 학원 주변 지역 있지? 이런 게 뭐예요? 우리 다른 말로 인근 지역. 속된 말로 우리 동네가 뭐냐? 여기 인근 지역이야. 우리 동네가. 우리 동네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지. 내가 있는 요 지역이 뭐냐? 인근 지역이라고. 즉 나는 누군데? 대상부동산. 이 있는 지역 인근 지역이야.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비슷한 동네가 뭐 있습니까? 비슷한 동네 유사 동네지. 그죠? 유사 동네가 뭐냐? 곧 이게 다른 말 유사 지역인데 이게 뭐 다른 말로 이 속에 나는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우리 동네만 있는 거야. 그죠? 여기 없는 거지. 다음 이 말은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뭐냐고 이게 유사 지역이라고. 아마 요 동네와 비슷한 지역이 분명히 저기 있는 뭐 있습니까? 춘천 다음에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지역이. 그죠? 서울로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런 지역이 뭐냐? 다른 말로 이게 유사 지역 쓴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고 내가 없는 지역이 뭐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유사 지역은 우리 동네와 비슷하긴 한데 대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 이렇게 가시라고. 두 번째, 다시. 자, 우리 동네 보니까 이 지역 보니까 뭐 있습니까? 보니까 학군존 학교 들어오는데, 연탄 공장 들어서는데, 집값 바로 영향 받는 거지. 그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 영향 주는 건 인근 지역. 그럼 간접적 영향 주는 지역은? 응? 간접적 영향 주는 지역은? 일단 알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면 다 틀려요. 무조건. 그 말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절대 못 쓰고. 무조건 요 말 대신 간접적이 돼 있어. 틀린 말로 써.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 누가 유사한 겁니까? 우리 동네지.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지역이고, 그런데 잠시만요. 이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에서 몇 킬로 이내만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아까 했지만 요 지역과 비슷한 게 춘천도 있고 원주 서울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특성이 유사한 거지 인근 지역과 인접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 하시고요. 동일소유권 이 말이죠.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일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권역이 동일소유권인데 그냥 쉽게 하자고요. 요거 두 개 포함된 적이 있지. 요걸 갖다 동일소유권 보시라고. 그냥 쉽게. 물론 유사직이 있어요. 저기 동일소유권 속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직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건 큰 의미였어. 어쨌든 중요한 건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사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그러면 이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래 하는 건데 획정 보니까 주거도 있고 상업 공장도 있는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후보지 이행지만 딱 보셔. 이행지만. 다른 건 아예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자 밑에 있을 거예요. 필기 안 할 겁니다. 자 198페이지 맨 밑에 후보지 이행지가 있는데 원칙은 이행 전환 후로 한다. 단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다만 이행과 전환이 완만한 경우 이 말 같은 말이 성숙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이행 전환 전후를 한다. 그 말씀만 돼. 자 보세요. 이 말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발표했어. 이 땅이 농지거든. 농지인데 3년 후에 이 땅이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다. 지금 발표했어. 땅값. 올라가 뭐로 평가해야 돼? 아니 농지를 평가해 상업용을 평가해. 그러니까 변화 후로 평가하는 거지 원칙은. 그지? 다시
이 땅이 농지인데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된대. 언제? 50년 후에. 땅값? 없지. 그거 뭐로 평가해야 돼? 지금 있는 상태지. 그 말이야 이게. 원칙은 변화로 평가돼. 성숙도 낮으면 이행전환전으로 평가합니다. 요거 마시면 돼. 자,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이 내용은 나올 확률이 거의 90% 넘습니다. 90%가. 굉장히 센 거는 좀 기억하시라고. 자, 문제 풀게 이제. 자, 문제를 들어갑니다. 어디 보는가 하면은 269페이지 갑니다. 자, 문제 1-11. 자, 1-11. 지역 분색이 딱 튀어나오면 칠판 보시고. 이 답 찾지 말고 이거. 얘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가시라, 항상 문제 풀 때. 응? 그래서, 비록 거기 설명되어 있지만, 지역 분석 나왔으면 뭐 있습니까?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순파악을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1-13 갑니다. 지역 분석 나 있죠?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표준적 이용 나오지? 1-14 가볼까? 끝에 표준적 이용 나 있지? 무슨 분석? 지역 분석. 자, 쭉 넘어가서 1-21 가볼까? 표준적 이용과 그 다음에 가격순 나 있지? 그건 지역 분석. 쭉 같이 저기 채용 나왔지? 개별 분석. 문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1-22야.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자, 지역은 전체 분석, 개별은 구체적 분석이죠? 자, 그 뒷말을 잘 번역하셨는데 이게 이해 안 돼. 쭉 읽어보시고. 안 되면 전부 다 푸는 거 하면 여기 보세요. 이 말로 다 제가 바꿔버려. 물어볼게. 지역 분석 범위 내에서 개별 분석합니까? 개별 분석 범위 내에서 지역 분석합니까? 지역 분석 범위 내에서 그럼 보세요. 요 말 대신 요 범위 내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렇게 문제 푸시라고. 안 되면 전부 다. 그래서 표준적 이용 범위 내에서 채용 분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뒷장. 1-25가 이게 문제 꽤 많이 나왔다, 그죠? 나름. 자,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 보는가 하면요. 1-32 같은 건 문제 푸는 요령을 좀 아셔야 돼. 문제 푸는 요령 이런 겁니다. 자, 읽어봤죠, 그죠? 이거 보세요. 누구는 누구이다 이 말 아닙니까? 중간까지 그냥 설명 다 버리자고. 얘 둘관계면 파악하시라고. 끝에 뭐 나와있어 이거? 채용은 이거 그럼 뭐 나와야 돼? 그지? 개별 분석은 채용 판정이지. 하는데 여기 이제 중간 설명 들은다고. 그래서 그럼 결국 개별 분석에서는 이런 뜻이 되겠다죠? 분석은 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다음 뭐 있습니까? 채용 판정이죠. 이 시험 자꾸 반대로 시험 게 많거든요. 그런 걸 푸는 요령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요. 채유효용 나있지. 무슨 분석? 개별.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3-21 가자고. 대상 부동산 속한 지역 무조건 무슨 지역? 인건지역. 자, 3-2 갑니다. 인건지역은 대상 부동 가격이 어떻게? 직접적 영향 준다. 5초까지 3-2-3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건이든 유사적이든 동서건 모두는 절대 지역은 고정된 게 절대 없어요. 가변적, 유동적이다. 그래 보시고요. 쭉 가서 뭐 있습니까? 3-3일 가볼게. 유사적이란 인건적 유사하여 인건적과 가격 등면서 이 대체관계 성립된 적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사적은 인건적에 유사하다 이 말 나오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3-3이 가볼게. 대상권 부동산 속하지 않는 지역 무조건 무슨 지역? 유사지역.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3-3호 갑니다. 인건지역과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 없지, 그지? 자, 그 다음에
3-4, 1, 4, 2 두 개 정리합니다. 동일 조건 설명 쭉 많죠? 다 버리시고 끝에 가보세요. 뭐와 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건과 유사가 포함되어 있죠? 무조건 동일 조건. 같은 말이 뭐 있습니까? 3-4, 2 가보니까 동일 조건 인건적 뿐만 아니라 유사지역도 포함된 거지. 예, 그 말로 동일 조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뒷장 가볼게. 3-52. 성속도가 낮으면 이행전환 전후. 전이지. 그와 같은 것만 정리하셔. 다른 거 더 이상 보지 말고. 예? 그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오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감정평가 3방식으로 넘어갈게요.